안녕하십니까. 다시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글을 좀 그려야 되니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배울 때는 이 시대를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 발견,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도착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신항로 개척, 그러니까 새로운 뱃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됐는지, 그게 또 유럽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이제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바다를 표시해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인도양, 여기 인도양.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도죠.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인도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였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무엇에 제일 열광했다고 그랬죠? 예. 뭐냐? 그렇죠? 향료, 그러니까 양념, 향신료라 그러죠? 요리에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 거. 인도 하면 벌써 온갖 종류의 커리들이 있잖아요. 향신료의 나라예요. 인도 요리가 그래서 굉장히 향이 강하죠. 유럽 사람들이 이 향에 아주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양념들, 시즈니죠. 시즈닝. 이 양념들을 유럽에 가져오면은 떼돈을 버는데, 그 무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에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 베네치아 상인들 혹은 제노바 상인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받아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 이 베네치아가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되고, 그 밖에도 제노바 이런 도시, 전체적으로 이 피렌체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번영하게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느냐, 이탈리아의 15세기, 16세기에 그렇게 위대한 건축물이나 예술작품이 많이 나왔느냐, 간단하죠. 이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무역이 바로 무슨 무역이죠? 이게 여기가 무슨 바다?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런데 저번에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나라가 생겼다 그랬죠? 여기에 거대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생깁니다. 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무역 재미있다. 내가 좀 이 무역을 독점해 보겠다. 그러면서 요 바다 여기를 뜩 잘라가지고, 야, 이 베네치아 녀석들아, 여기 오지 마! 하고 유럽 선박들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를 금지한 거예요. 그 속은 뻔하죠. 이 인도에서 들어오는 향신료 무역을 자기가 빼앗은 이 비잔티움, 이제 얘네가 이름을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여기서 이제 이 무역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유럽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이거 방법이 없을까? 좋아, 그러면은 이쪽이 아닌 다른 루트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은 아라비아 상인하고 마주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인도에 갔다 오겠어 하면서 인도로 직접 가는 뱃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쪽으로는 육지가 딱 막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겠죠. 그래서 지중해 쪽이 아니라 대서양 쪽으로 가는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그래서 야, 어디 가서 턴한다. 드디어 인도 가는 거야. 아니 뭐야, 또 내려가. 아니 또 내려가. 아니 또 내려가. 아니 또 내려가. 제발 좀 돌자. 그러다가 한참을 간 끝에 드디어 돌기 시작했어요.
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가 그래서 희망봉이에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게 됩니다. 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스코 다 가마. 오, 정말 탐험가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다 가마. 아재 개그라고요? 자,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인도산 향신료를 직거래로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아주 촌구석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불과했는데 이 잠깐 사이에 이제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된 거죠. 그러자 포르투갈 옆에 있는 이 나라, 자 어디겠어요? 스페인, 에스파냐. 이 스페인이 아니 포르투갈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 있어? 하고 이제 몸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이 포르투갈 왕이 페르디난드 국왕하고 이제 이사벨라 여왕인데 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를 캐치한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쪽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로 국왕폐하를 에게 인도로 가는 항로를 선사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의 세계 지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지만 이때 사람들 생각에서 이게 전혀 황당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호를 비롯한 배를 타고 자 갑니다. 가는데 대서양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막 선상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원래 콜럼버스 생각은 한 이쯤 오면 여기에 인도가 나올 줄 알았어.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중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인 줄 알았어요. 지중해는 알고 보니 이 대서양에 비하면 이게 바다도 아니야. 이거 연못이야. 그럴 줄 알았나 누가. 그래서 이 가도 끝이 없다가 마침내 육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인도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에서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죠. 거기는 인도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였던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시 왜 탐험가들이 이렇게 무모한 항해를 했을까?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런 모험심이었겠어요? 돈이었겠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왕하고 이 탐험가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새롭게 도착한 땅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독점권을 이 탐험가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일정한 액수만큼은 이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왕들은 또 왜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왕하고 그 탐험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봉건 귀족들, 그러니까 기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땅은 기사들에게 장원으로 나눠줄 필요 없이 전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직접 속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탐험가하고 왕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따라서 이 탐험가들은 자기네가 도착한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은 이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굉장히 무자비한 짓을 합니다. 사람을 때려잡고 약탈하고 막 그런 거죠. 콜럼버스는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잔혹한 약탈자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콜럼버스는 이게 인도라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게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우리 땅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신대륙을 자기네 말로는 개척, 사실상은 뭐예요?
침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스페인, 또 역시 대서양에 접해 있던 나라들, 영국,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 프랑스 등 몰려가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에 가가지고 자기네 식민지를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여기가 프랑스가 자기네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포르투갈이 자기네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그 에스파냐, 그러니까 뭐죠? 스페인이 식민지를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왕들은 혈안이 됐어요. 더 많은 항해를 해봐. 더 많은 항해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땅을 찾으면 또 우리의 식민지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왕의 후원을 받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해가지고 이 남쪽을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오늘날의 필리핀에서 이제 죽습니다. 필리핀에서 죽고 그 부하들이 나머지 항해를 다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죠. 마젤란은 지구를 한 바퀴 돌다.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로 가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유럽에 알리다. 그리고 마젤란은 지구를 한 바퀴 돌다. 이렇게 되면서 그 유럽 사람들은 이제 지구에 어떤 땅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지구에 어떤 땅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맹렬하게 새로 찾은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기에 자기네 나라 식민지를 짓고 그곳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몇몇 나라들이 점점 부자가 되죠. 여기에 나섰던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봉건 귀족이 아니라 누구 몫이라 그랬죠? 두 사람이 나누는 거죠. 상인들하고 왕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왕은 이제 봉건 귀족들과 왕의 힘의 차이가 이제는 넘사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왕은 여러 영주들 중에 좀 센 놈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왕은 다른 영주들이 다 달려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서양인들의 흑역사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 어떤 삼각무역이냐? 자, 여기에 유럽입니다. 자,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파는데 뭘 파느냐? 주로 화약 무기 같은 것들을 판매합니다. 판매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뭘 사오느냐면은 노예를 사옵니다. 노예. 흑인 노예. 자, 이렇게 사온, 사실상 잡아온 거죠.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다가 팝니다. 아메리카에다가 팔고 아메리카에서는 뭘 가져오느냐? 설탕, 그리고 목화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점점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유럽이 점점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유럽이 점점 부유해지게 되면서 이 유럽 세계는 점점 이제 농업사회에서 뭘로 바뀌게 될까요? 농업사회에서 점점 상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항로 개척,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유럽 사회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사회가 상업사회로 바뀌게 되면 누구는 완전히 무너질까요? 그렇죠? 봉건귀족들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상인들, 주로 어디 산다 그랬죠? 예, 도시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시민들은 돈을 통해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될까요? 그렇죠? 왕이에요. 왕과 시민이 손을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유럽 사회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